WICE의 멤버는 2015년 5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2달간 엠넷에서 방영된 서바이벌 프로그램 16에서 선발되었다. 원래 잠정적 정원은 7명이었으나 여기서 박진영이 마지막 화에 와서 메이저로 확정된 7명 외에 TWIC를 조금 더 완벽한 그룹으로 만들어줄 멤버 2명을 더 선정하겠다는 멘트를 날리며 엑스트라 카드로 쯔위, 시청자 선정과 모모, JYP 스텝 선정을 선정해 총 9명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모모의 선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어쨌든 데뷔한 후에는 대체로 JYP 취향과 대중의 선택이 잘 조합되어 최고의 멤버를 선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특히 추가로 발탁된 쯔위가 비주얼 센터로 활약하며 TWIC의 인지도와 무대 구성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쯔위의 선발은 좋은 의미로 재평가받고 있다. 또 메이저 기획사에 소속된 K-팝 걸그룹 중에선 서클 이후 처음으로 일본인이 3명이나 멤버로 선발되었다. 모모, 사나, 미나. 예전에도 슈, 아유미, 벌리세 같은 제1교포 출신 K-팝 걸그룹 멤버들은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단독 한국 국적이었다. 1990년대 말 활동했던 다국적 걸그룹 서클, 한국인 플러스 중국인 플러스 일본인, 과 2007년 데뷔했던 후쿠오카 출신 캐츠의 일본인 멤버 순심, 본명, 오오츠루 아야카, 이후로는 오랜만이다. 덧붙여 이들 일본인 멤버는 모두 간사이 지방, 정확히는 K한신권 출신이다. 그래서 일본인 멤버 3명이 일본어를 쓸 때 도쿄 질본어인 한국인들은 말투에서 상당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사나가 일본어를 할 때는 질본어는 하나도 모르는데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건 알겠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 쯔위의 경우 대만인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 아이돌로 데뷔한 경우다. 참고로 엠버, 마크와 헨리는 쯔위와는 달리 각각 대만계 미국인, 대만계 캐나다인이다. 그 외 중화권 국적을 가진 한국 아이돌들이 있었으나 대만 국적을 가지고 대만에서 태어나고 자란 멤버는 쯔위가 처음이다. 실제로 중화권 연예 매체 빈과일보는 쯔위의 넥센 히어로즈 시타 때 태만정매, 대만 출신 여동생 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16 방송 중에는 대만 언론에서 취재를 여러 번 오기도 했다. 눈명인 TWIC는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감동을 준다 라는 의미로 박진영이 16을 진행하는 동안 지은 이름이다. 브랜드 네이미스트 박재현은 마이리틀 텔레비전 방송에서 근래 데뷔한 아이돌 중 가장 좋은 팀명이라고 평가했다. 발음적으로 강한 소리가 있어 인식하기 쉽고 유명한 단어지만 익숙하지는 않아서 신선함을 갖췄다는 평 내칭은 트둥이로 TWIC와 막둥이의 합성어이다. 데뷔 당시 JYP의 막내 그룹이라는 의미로 붙은 애칭이다. 인사말에서 사용하는 권인 A 밀리언 역시 박진영의 노래 가사의 한 구절에서 따왔으며 100만 개의 그룹 중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의미다. 또한 미니 3집 수록곡 중에는 원스들을 위한 팬송인 권인 A 미련이 있다. 인사말을 할 때 특이한 포즈를 취하는데 양손 검지 손가락을 펴서 이를 만들어서 얼굴 좌우에 대는 것이다. 이 포즈는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1, 두 눈을 공공으로 하여서 100을 만들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2를 만들어서 원인 A 밀리언을 형상화한 것이다. 데뷔 초기 몇 번 인사 포즈에 관한 해설을 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인지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하지만 2017년 11번가의 광고 모델이 되면서 이 포즈가 자연스럽게 숫자 11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광고와 모델이 잘 들어맞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멤버들의 파이팅 구호는 TWIC, TWIC, 잘하자, 이다. TWIC의 뜻처럼 그룹명을 2번 외치고 잘하자라는 구절은 사실 막내의 명언 덕분에 탄생한 구호이다. 쯔위가 16 게릴라 콘서트 홍보 미션 도중 카페에서 빙수를 먹다가 뜬금없이 잘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너무 뜬금포인데다 서툰 발음과 합쳐져 임팩트가 하도 강하다 보니 멤버들이 따라하면서부터 구호로 정착되었다.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팬들의 응원 구호는 멤버들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는 것이다. 나이순대로 임나연, 유정현, 모모, 짱, 사나, 짱, 박지효, 미나, 짱, 김다현, 손채영조, 쯔위, 연인, A 밀리언, TT에선 도입부에 KNOCK, KNOCK에선 곡이 끝날 때 LIKY에서는 모모로 시작하는 댄스 브레이크에서 사용하는 구호이다. 특징은 멤버 전원의 이름을 3글자로 맞춰서 나이 순서대로 부른다. 한국인 멤버는 성까지 붙이고
성의 글자 수가 다양한 일본 멤버는 성은 생략하고 이름 뒤에 짱을 붙이며 쯔위는 저우쯔위인데 저우를 빠르게 발음하면 들리는 조를 붙여 조쯔위로 부른다. 멤버 전원의 이름을 연창한 후에 원인 A 미련까지 붙이는데 사실 멤버 수도 많고 나이 순서로 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도이다. 이후 각 노래마다 응원 문구가 하나씩 붙는데 TT 세상에 단 하나뿐인 TWIC 낙낙 내 맘을 라이키라이키를 눌러줘. TWIC 하우트 쉐이컨의 심장을 흔들어. TWIC What is love 내 사랑은 바로 너. TWIC Yes or Yes 내 대답은 하나야 YES TWIC FANCY 지금 너에게로 갈래 FANCY TWIC Feel Special 눈부시게 사랑해. TWIC More and More 그러니 한 번 더 나정모 사짐이 다채쯔이고 I can't stop 밑자릿해. I can't stop me 이다. 하지만 FANCY의 응원 구호는 활동 초반까지만 쓰이고 지금은 나정모 사짐이 다채쯔로 바뀌었다. 다현과 나연이 특히 더 좋아하는 듯 다현은 음악방송 앙코르 때 부른 적이 있다. 자세한 응원법은 여기를 참고하도록 하자. 공식 색은 2016년 9월 23일 애프리콧 712C와 네온 마젠타 812C로 정해졌다. 그룹명이 TWIC라서 두 가지 색상을 사용했으며 동시에 ONCE와 TWIC가 언제나 함께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APRICOT와 NUNMAGNTA 두 색상을 그라데이션하여 만들었으며 주의할 점은 두 가지 색을 함께 써야 공식 색이라는 것 참고 로그인 필요. 공식 색이 정해지기 전에는 핑크색이나 멜론 색 등을 사용했다. 공식 응원봉은 두 가지 색상에 더하고 색상이 자유롭게 바뀌는 기능을 넣어서 논란의 여지를 잠재웠다. 아이돌 팬덤계에서 공식 색상이 겹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현명하게 해결했다는 평도 있다. 멤버별 공식 색은 미니 오집 와트 이즈 러브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나연은 하늘색, 정연은 연두색, 모모는 분홍색, 사나는 보라색, 지효는 노란색, 미나는 민트색, 다현은 하얀색, 채영은 빨간색, 쯔위는 파란색으로 결정되었다. 이 색상은 멤버에 관한 모든 것에 쓰이며 앨범 포토카드의 테두리도 해당 색상으로 쓰이고 멤버별 응원봉 색깔도 해당 색상으로 비춰진다. 다만 색깔만 정해져 있었을 뿐 정확한 헥스코드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정규 3집 포어멸러 오브 러브 5+T 사랑해요 때 아이디카드에 각 멤버별 색상 헥스코드가 적혀있어 해당 헥스코드의 색상으로 정립되었다. 예쁜애 여분 예쁜애 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모든 멤버가 비주얼 멤버로 꼽히며 멤버가 9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비주얼적인 면에서 꿀리는 사람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각자 개개인의 비주얼도 개성도 모두 다른데다 외모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는 멤버도 전혀 없는 덕에 예능이나 언론에서도 비주얼로 꽤 밀어주고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외모가 리즈를 경신해 팬들에게 큰 환영을 받는다. 괜히 박진영이 각오하고 얼굴로 뽑은 그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2018년 설 특집으로 일간 스포츠에서 실시한 현역 아이돌 21개 팀들을 대상으로 한 비주얼 톱 아이돌들 묻는 설문조사에서 한 명을 뽑아달라는 의미의 설문조사였음에도 많은 아이돌 팀들이 TWIC 팀 전원을 뽑아서 TWIC가 2위를 했다. 모든 멤버가 이목구비가 매우 뚜렷하며 실물 깡패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TWIC의 멤버들이 대부분 160에서 163 사이이며 정연과 쯔위를 제외하면 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너무 좋아 실물로 접해서 보면 166 이상은 되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몸매와 비율이 매우 좋다고 한다. 특히 무엇보다 전 멤버가 골반이 넓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춤으로 유명한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답게 멤버 전원의 춤 실력이 상당히 준수하다. 멤버들 중 쯔위와 정연을 제외하면 기십이 키는 160 내외로 대체로 비슷해서 안무 대형이나 군무를 볼 때 안정감이 있고 멤버 개개인의 비율이 좋아 춤이 시원시원해 보이고 춤선이 예뻐 보이는 게 장점이다. 특히 메인 댄서인 모모는 역대 걸그룹 메인 댄서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실력을 자랑하며 JYP A&R 팀이 언급할 정도로 춤에는 도가 텄으며 최고라고 한다. 예능에서는 어지간한 보이그룹 걸그룹 안무 커버 댄스는 물론이고 족발을 들고 춤을 추거나 트로트나 심지어 발라드를 틀어놓고도 거기에 맞춰 위화감 없는 프리스타일 댄스를 선보일 정도? 다른 메인 댄서인 미나 역시 11년간 발레를 한 경력 덕분에 춤선이 아름답다. 히트 더 스테이지에서는 모모와 함께 좋은 안무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콘서트 무대 중 솔로 무대나 모모와 함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등 댄스 실력을 자랑했다. 데뷔 초
안무는 대부분 복잡하거나 격한 동작이 적고 노래 가사를 반영한 따라하기 쉬운 포인트 동작, 귀여운 킬링 파트와 멤버 간 협동을 강조한 군무가 많았다. 곡들마다 독특한 대형과 구성을 가지고 차별화된 느낌을 주며 가사를 그대로 동작으로 표현하되 곡의 느낌과 스타일에 맞는 포인트 동작을 많이 배치해 기억 속에 쉽게 남고 곡이 쉽게 각인되도록 하는 게 트와이스의 전략이자 인기 요인 중 하나였다. 따라서 데뷔 초에는 쉬운 안무를 춘다고 춤 실력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의 전략이었다. 애초에 포인트 동작을 강조한 쉬운 안무 덕에 각종 패러디와 커버 영상이 만들어지기 쉬워졌고 곡 홍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 사나의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는 예능에서 엄청나게 패러디되어 치얼업의 인기를 올린 1등 공신인 건 이미 유명하고 TT의 손가락 동작은 일본에서 대유행을 탔을 뿐만 아니라 K-팝 채널 더 K에서 진행된 글로벌 커버 댄스 콘테스트에서 TT의 커버 댄스 응모팀이 1000팀을 돌파하여 역대 최다 집계가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한 인기를 얻는 데 일조했다. 댄스 더 나잇 어웨이, FANCY, 모어 앤드 모어를 거쳐 트와이스의 퍼포먼스는 점점 진화해왔다. 댄스 더 나잇 어웨이에서는 파워풀하고 동시에 그루브를 타야 하는 웨이브 중심의 동작들로 인해 트와이스의 안무가 어렵다는 평을 처음으로 받기 시작했다. FANCY에서는 9명이라는 다인원을 활용해 생소한 안무 대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파도 타기를 하는 동작, 안무를 멈췄다가 다시 하는 동작, 그리고 쯔위 파트에서 5명이 큰 별을 만드는 동작 등등 멤버 간의 합이 맞아야 하는 안무들로 가득 차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트와이스의 퍼포먼스 난이도는 정점을 찍는 듯 보였다. 그러나 모어 앤드 모어로 활동하면서 트와이스 멤버들이 직접 언급한 제일 힘든 퍼포먼스가 등장했다. 여자 아이돌 안무 중에서는 드물게 노래의 베이스에 맞춰서 팝을 주는 안무가 대부분이고 안무 사이사이가 자잘한 동작들로 채워져 있어 쉴 틈이 없는 데다가 노래의 하이라이트에 댄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퍼포먼스이다. 그 이후로도 트와이스의 안무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며 일본 활동곡인 퍼펙트 월드에서 안무 창작자인 전문 댄서 그룹 라치카가 안무의 난이도와 모든 시안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에 놀랐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므로 라치카의 안무 리뷰 영상 트와이스의 퍼포먼스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먼저 곡의 구성을 보면 주로 후렴구와 하이라이트 부분을 부르는 보컬 멤버들인 나연, 정연, 지효, 미나 27과 서브 보컬인 사나, 쯔위, 랩 및 서브 보컬을 담당하는 모모, 다현, 채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브 보컬 멤버들 중에서는 독특한 음색을 가진 외국인 멤버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데뷔 초의 수록곡에서는 이 멤버들에게 후렴구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이후로는 실력 향상과 곡의 음역대 조정으로 인해 타이틀곡에서도 후렴구를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래퍼라인은 채영과 다현이 래핑을 한다. JYP가 추구하는 보컬 성향이 폭발적인 고음이나 안정된 발성보다는 곡의 느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트와이스의 보컬 또한 이를 반영하여 뛰어난 가창력이 필요한 노래나 실력보다는 특유의 느낌 있는 보컬과 노래를 선보이는 편이다. 물론 앞서 언급과 같이 가창력이 폭발하는 노래를 모든 멤버가 소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곡을 잘 들어보면 가창력을 돋보이게 하는 노래는 많이 없고 멤버별 음색을 돋보이는 방향과 보컬적으로 느낌 있는 곡으로 짜여진 수록곡을 앨범에 넣어왔다. 그러나 이 역시도 실력 향상에 따라 2020년도 이후로는 파워풀한 가창력을 선보이는 노래가 늘었다. 팀 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나연, 정연, 지효, 미나 외에 다른 멤버들의 가창력이 불안정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라이브가 가장 불안하다고 평을 받던 모모와 다현도 최근에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보여주고 있다. 데뷔 초 얇고 청량한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했다면 연차가 늘어가며 목소리에 중압감이 들어가 비교적 힘있는 보컬을 선보이기도 하는 만큼 보컬로서 안정감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중이다. 2021년 엘커홀프리 활동 이후 트와이스의 가창력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엘커홀프리가 보사노바풍의 노래로 음역대가 기존 트와이스 노래들보다는 낮아진 노래인데 D19G를 앵콜해서 모든 멤버가 본인의 파트를 잘 소화하면서 논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또한 가장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은 모모 또한 I Can't Top Me와 본 노래에서 랩과 노래를 맡아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드디어 음역대가 맞고 가창력을 보일 수 있는 노래가 나왔다면서 원스는 물론 대중들의 평가도 변했다. 트와이스 알콜 프리 앵콜 무대
2023년에 들어서 이러한 분위기는 SET 미 FRE 앵콜과 트와이스의 5번째 월드 투어 RADY2B를 밴드 라이브로 진행한 사실로 인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트와이스의 가창력이 좋다어 내지는 재평가가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중순 많은 아이돌들의 앵콜 무대 논란이 생기며 이런 여론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트와이스의 노래 난이도 또한 타 걸그룹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와이스의 전성기였던 2016년도, 2019년도의 대부분의 타이틀곡들에서 여자 고음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E5, F5, 심지어는 F-5의 진성 최고음들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노래의 전체적인 멜로디 음역대도 동요라고 불리울 정도로 높아졌다. 서브 보컬인 모모가 하우트 쉐이커와 모어 앤드 모어에서 C5를 찍은 것과 서브 보컬 멤버들인 미나와 채영이 터치다운에서 E5를 찍은 것이 대표적인 예의. 그럼에도 지르는 보컬이 아니고 소리를 예쁘게 내야 하는 TWIC 노래 특성상 이런 부분이 부각이 잘 안 되어 왔다. 음색과 콘셉트 소화력과는 별개로 발음 등을 포함한 가사 전달력이 다소 약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데뷔 초부터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다. 일례로 치어 업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을 당시 초반부 가사를 못 알아듣겠다는 반응이 상당했다. 이는 프로듀서인 블랙 아이드 필승의 의도로 보인다. 30일 블랙 아이드 필승이 작곡하지 않은 곡들을 보면 가사 전달력이 크게 지적받을 정도는 아니다. 3세대 걸그룹 전성기의 시발점이며 2016년 치어 업과 TT 두 곡이 초대박을 터뜨린 뒤 그에 힘입어 2017년부터는 일본에 진출, 많은 인기와 팬덤을 쌓고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와트 이즈 러브 활동에서 피크를 달성한 뒤 동년에 발매한 서머 나이츠 앤드 YS 오어 YS 앨범에서 기존과는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19년 초 방송에서 컨셉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밝히더니 실제 FANCY 유일회로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데뷔 이후 3에서 4년 동안 말 그대로 컴백할 때마다 히트를 쳤고 이것이 과언이 아닌 게 2016년, 2018년 9번의 컴백을 할 동안 월별 가온지수, 곡의 스트리밍 수, 다운로드 수, BGM 설정 수를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수치이다. 가 2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다. 팬덤의 화력과 곡의 대중성에 힘입어 총 126번의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걸그룹 중 1위, 아이돌 그룹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음원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가온 디지털 차트에서 주간 1위를 무려 14번이나 차지하며 해당 부문에서 여자 아이돌 가수 중 1위에 위치해 있으며 주간 1위 곡을 9개나 보유하면서 이 부문 역시 1위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강력한 음원 파워에 힘입어 멜론이 발표한 2010년대 연대 차트에 무려 4곡을 차트인시키며 남녀 아이돌 그룹 중 가장 많은 곡을 탑100에 올렸다. 또 벅스에서 발표한 2010년대 연대 차트에는 5곡을 차트인시켜 역시 아이돌 그룹 중 가장 많은 곡을 올렸다. 최근 멜론에서 공개한 자료에서도 여태 발매한 곡의 총 스트리밍 횟수가 28억을 돌파하여 걸그룹 중 1위에 랭크되었다. 음원뿐 아니라 음반 시장에서도 활약했는데 2015년 가을에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 발매된 걸그룹 앨범 총판 순위 탑10에서 무려 9개를 자신들의 앨범으로 채웠으며 63 특히 TWIC 코스터, LANE1은 2010년대 걸그룹 앨범 총판 1위를 차지하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3년 연속으로 음반 본상 및 디지털 음원 본상을 동시 수상하고 66대MAMA 올해의 노래상을 3년 연속 수상, 서울가요대상 본상을 5년 연속 차지하는 등 대중음악 시상식에서도 역시 다양한 기록을 써내려가는 중이다. 팬덤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초동 판매량 역시 IZ 별표1과 BLACKPINK가 따라잡기 전까지 전성기 동안 트와이스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보이그룹, 걸그룹을 통틀어 K-POP 가수 중 1억 스트리밍 곡 최다 보유, 별곡, 250만 다운로드 곡 최다 보유, 9곡 등 국내 음원 강자로서의 인기 및 대중성을 증명하고 있다. TT의 트레이드 안무인 눈물을 흘리는 듯한 일명 TT 포즈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여학생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며 전국구 유행 안무로 등극할 정도였다. 2세대 아이돌 그룹 카라, 소녀시대, 빅뱅이 일본 내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던 당시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6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 정부에서도 한류를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사로 인해 한류 열풍은 쇠퇴기를 잠시 겪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쇠퇴기를 걷어내기 시작한 흐름이 TWIC와 방탄소년단 같은 K-팝 아이돌 그룹의 선전이었다. 제1차 한류로 대변되는 겨울연가 열풍, 제2차 한류로 대변되는 카라,
소녀시대 등의 K-팝 아이돌의 열풍에 이어 일본 내에 제3차 한류 열풍을 주도한 팀이 바로 TWIC이다. 특히 TWIC는 그룹 내에 일본인 멤버가 3명이나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더 일본 내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2018년 12월 31일, 일본에는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연말 음악 프로그램인 NHK의 홍백가 합전에 출연하였는데 TWIC가 출연한 부분이 시청률 42.7%를 기록하며 참석한 총 49팀의 가수 중에서 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 언론, 기사 일본 현지 신문 보도 실물 사진 대비 6년차에 접어든 2021년부턴 영어곡을 발매하는 등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2023년 기준으로 스포티파이 K-팝 아티스트 3위, K-팝 아티스트 유튜브 조회수 3위, 걸그룹 앨범 총 누적 판매량 1위, 빌보드 202위를 기록하였다. 2022년에는 걸그룹 역사상 최초 한국 음반 누적 출고량 1000만 장을 달성하고 단독 앨범으로는 미니 11집 비디랜드 1호 비올레시 KPINK, 이스파, ITZY, IB에 이어 걸그룹으로는 네 번째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했고 K-팝 걸그룹 중 유일하게 2022년 미국 CD 판매량 톱10에 등극하였으며 그룹 앨범 기준 2022년 미국 지역 최다 판매 베스트셀링 앨범 바이 A그룹인 트러디셔널 세일즈인 2022인 더 US 5위에 올랐다. 샵2023년에는 1월에 발매한 영어 싱글 어모어널라이즈 HPSNISE로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즈 미국 39위, 일본, 브라질, 싱가포르 등 해외 33개 지역 아이튠즈 송차트 1위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는 자체 최고 순위인 2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자체적으로 기록을 경신하며 여전히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샵사인 정리하자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가지며 수많은 최초 기록과 함께 국내외로 큰 인기를 얻은 뒤후에도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큰 성과를 내고 성장해 나가며 3세대 최정상급 걸그룹의 저력을 보인 아이돌이다.